이번 영상은 원피스 1139화에서 밝혀진 내용을 통해 1세대 해적 로저의 적당과 현 시대의 해적 밀짚모자 일당의 주요 전략 3인방의 공통점을 알아보며 코론을 납치할 피거랜드 샴록과 분노하는 스코퍼 가반의 결전이 전개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피스 1124화 사왕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에서 탈출하자 그 시각 엘바프에선 밀짚모자 루피를 기다리던 삭간남이 등장했었는데요. 이처럼 삭간남은 원피스 2부 631화 로저의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와 술을 마셨고 당시에는 1세대 해적 금사자 시키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과 노랑의 줄무늬 망토 등 정황상 시키일 가능성도 유추했었지만 결국 삭간남의 정체는 로저의 적단이자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현재도 스코퍼 가반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한 루피였지만 루피는 잠시 만난 가반의 성격과 행동으로 상디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20년 이상 엘바프에 살고 있던 스코퍼 가반은 오랜 시간 밀짚모자 일당을 기다려왔었고 때문에 이제는 스코퍼 가반이 밀짚모자 일당의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로저의 적단 3인방의 정체와 현재의 모습이 전부 공개된 가운데 스코퍼 가반 또한 레일리와 샹크스처럼 밀짚모자 일당의 조력자이자 새로운 길잡이로 등장하게 된 건데요. 먼저 원피스를 발견해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로저의 죽음으로 대해적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고 이후 로저의 처형을 목도한 샹크스는 이스트 블루 후샤 마을에서 어린 루피를 만나 로저에게 받은 밀짚모자를 건네주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 샹크스는 정부가 호송 중이던 고무고무 열매, 즉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빼앗은 시점이었고 나아가 루피는 그런 샹크스를 통해 환수종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샹크스가 루피에게 선장 로저의 밀짚모자를 건네준 배경은 바로 루피가 선장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루피는 로저의 적단 견습선원 출신 해적 샹크스를 동경하게 되며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그랜드라인에선 로저의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를 만나 위대한 항로의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나미에게 기록 지침도 건네주게 됩니다. 나아가 신세계에선 천룡인을 때린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해군대장 키자루가 출동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이자 로저의 오른팔 레일리의 도움을 받아 2년 동안 회왕색 견문색 무장색 패기에 기초적인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밀짚모자 루피는 이스트 블루에선 샹크스를 그리고 낙원의 시작 지점에서는 선이 크로커스 나아가 신세계에선 명왕 레일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어진 최종장에선 드디어 로저의 왼팔 스코퍼 가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짚모자 일당과 루피는 마치 운명처럼 로저의 적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이어 단순한 의미로는 로저는 골드, 로저는 금을 의미했고 레일리는 실버, 그리고 스코퍼 가반의 코퍼는 구리, 즉 동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 은동 순서로 생각해본다면 스코퍼 가반의 등장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반은 현재 원피스 쟁탈전의 핵심인 불의 상처인 남자의 유력 후보로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행방도 알 수 있고 더불어 갓벨리 사건의 진실은 물론 샹크스처럼 로저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혹여 모방 정도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밀짚모자 일당 3인방에게 새로운 기술도 전수해줄 수 있는 조력자인 셈인데요. 한편 일부 당시 레일리의 수행 중 핵심 목표는 바로 루피가 강한 상대와 싸울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라며 루피에게 패왕색 유호의 개념보다는 당시 루피가 체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패기만 알려주었고 현재는 루피가 니카의 열매를 각성할 수 있을 정도로 육체가 열매의 능력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가반은 패왕색을 지닌 루피와 조로에 어쩌면 패왕색을 두른 충격파 기술, 즉 카무사리의 원리도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저의 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미래 운명을 살펴보면 선장 로저와 루피는 지배가 아닌 언제나 자유를 언급했고 이어 조로는 현재 지옥의 염라대왕, 즉 여망이라 불리고 있지만 언젠가 레일리처럼 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서 훗날 악마를 항복시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명왕의 명성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나아가 루피는 가반을 바라보며
상디를 떠올렸기 때문에 종족을 뛰어넘은 혼혈의 사랑과 자신을 사랑의 전도사라 언급한 가반처럼 상디 또한 굉장한 로맨티스트로서 가반과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로저와 레일리는 패왕색을 지니고 태어났듯이 루피와 조로도 패왕색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스코퍼 가반의 패왕색 유무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가반이 패왕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상디 또한 패왕색을 지닐 수 있는 가설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로저가 해적왕이 된 것처럼 분명 루피도 주인공으로서 해적왕이 될 수 있고, 이어 조로는 마법진에서 소환된 마치 악마와 같은 이무의 강한 전력들을 차례로 격파한다면 그때는 여왕을 넘어 명왕이라는 타이틀을, 그리고 상디는 스코퍼 가반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맺을 수 있다는 미래의 운명도 로저의 적단의 3인방을 통해 예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비록 리플리와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가반이 자신을 사랑의 전도사라 표현한 만큼 현재 가반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최근 검을 통해 케르베로스 능력을 선보인 샴록은 엘바프의 전사를 겁박하기 위해 작전을 수정하며 또 다른 강수를 생각했고, 이어 그중 하나는 바로 엘바프 아이들의 확보와 기사단의 추가 파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엘바프 편에선 엘바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바다코끼리 학교 등 여러 아이들이 평화를 교육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중 난폭한 성격이라며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가반의 아이 코론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코론은 샹크스를 시작으로 이제는 사왕 루피와의 만남까지 오다쌤이 코론의 등장과 연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기사단의 목표가 전사들의 아이인 만큼 코론이 납치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진 건데요. 나아가 가반이 밀짚모자 루피와 만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마법진에서 소환된 장소에서 이상한 폐기가 방출되자 가반이 아우르트 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때문에 기다린 루피와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반 또한 엘바프의 수상한 폐기를 지닌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사실혼 관계이지만 로저의 적단은 죽을 때까지 숲에서가 파기당하지 않고 로저의 핏줄 또한 정부가 놓치지 않고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가반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코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하며 신의 기사단과 대치하는 결전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샴록과 최후의 결전을 펼치는 건 루피일 가능성이 더욱 높겠지만 가족을 건드린 분노의 충돌은 일어날 수 있어 앞으로의 전개 속 전설 스코퍼 가반과 신의 기사단의 결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로저의 적단의 3인자이자 해적왕의 왼팔 가반은 불에 상처 입은 남자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행방을 알려주며 밀짚모자 일당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전수는 물론 신의 기사단을 막을 수 있는 강함까지 겸비하고 있을지는 다음 원피스 1140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